네, 바르고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알차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맛있는 초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식생활 교육의 달 6월을 맞아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사리울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 인천 사리울 중학교에서 현재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손영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요즘에는 식생활 교육 하잖아요. 이 식생활 교육,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식생활 교육 어떤 걸까요? 예, 식생활 교육은 크게 3대 요소, 환경과 건강과 배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친환경 먹거리로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서로 배려하면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환경을 살리고 건강도 되찾고 그리고 가족끼리 서로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된 거죠.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그런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식생활 교육은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항상 실천했던 그런 식문화를 되찾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이 식생활 교육의 그 첫 출발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가정에서 시작돼야 할 식생활 교육이 학교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2012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연히 학생들이 체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주변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만 환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보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 건강 프로그램의 하나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지구와 나를 살리는 식생활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특히 이 식생활 교실은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은 물론이지만은 교사와 학부모까지 함께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생활 교육 이 마인드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보람이 있고요. 그 외에도 가을에 축제 때 식생활 부스를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시험 기간을 피해서 교내 식생활 공모전을 합니다. 바른밥상, UCC, 포스터 공모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교적 학업에 부담이 없는 그런 틈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이 이런 교육의 변화가 생긴 게 있나요? 제가 매일같이 학교를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라면 봉투나 아니면은 과자 봉투가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현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한 패스트푸드를 많이 줄이고 있다는 너무 보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래떡을 지금 4년째 나누어 주고 있는데 아침 먹고 캠페인 할 때 초창기에는 가래떡을 애들이 거부했습니다. 왜요? 이게 왜 거부했나요? 가래떡은 단맛이 안 납니다. 예, 설탕기 없는 것은 애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받아가질 않습니다. 2명이면 1명이 받아가고요. 그나마도 선생님이 주니까 받아갔다가 슬그머니 복도에 버립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지난달에 그 캠페인 할 때는 모든 학생이 다 받아서 잘 먹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쌀맛을 느낀 게 아닌가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런 학생들에게 식생활 교육이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이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청소년기에 이 올바른 식습관이 결국 평생 간다고 봅니다. 어른들 그런 말 하죠. 내가 먹어본 음식을 먹는다. 접해보지 않은 것은 먹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나이에 올바른 식습관, 올바른 식문화를 접해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평생 가는 거라고 보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이지만은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교 가면 점점 시간에 쫓겨서 패스트푸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억제하고 바른 먹거리를 찾으려면 지금부터 이런 바른 식습관 형성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을 혹시 뭐 다른 학교 선생님들께도 추천해주고 싶다. 어떤 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먼저 느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2학년 담임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수학여행을 인솔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수학여행 기간 동안에 컵라면으로 그냥 그 세 끼를 다 먹는 학생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학교에 가면 더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 아이가 바로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한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느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제가 제언하고 싶은 거는 우리 담임 선생님들 특히 아침을 먹고 오지 않은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볼 것을 권합니다. 아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고 다닐 거예요. 혹시 선생님들 외에도 뭐 다른 분들에게도 또 이야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교육당국에 요거는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님이 안 계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식생활 교육도 우리가 요즘에는 뭐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로 심폐소생 교육은 전국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시행되듯이 이 식생활 교육도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에게 의무적으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과 이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요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혹시 보람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예, 벌써 식생활 교육을 4년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차츰차츰 변하는 모습을 순간순간 발견할 때, 그럴 때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가 매년 그 채소 과일 먹기 캠페인을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통과일, 음식물 쓰레기가 없어야 되니까 통과일을 사용을 하는데 그 방울토마토를 많이 나눠줬어요. 그런데 예년 같으면은 방울토마토를 애들이 잘 안 먹습니다. 왜겠습니까? 방울토마토는 단맛이 안 납니다. 단맛을 좋아하는. 예, 당도가 없는 과일도 안 먹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토마토를 애들이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식습관이 차츰 변하고 있구나 이런 거 느끼고 너무 보람을 느끼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맛있는 초대 공식 질문인데요. 그 손영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만의 바른 먹거리 무엇일까요? 있으신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된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된장이요? 예, 된장이 저는 집에서 제가 직접 끓여요. 근데 처음에는 뭐 어려운 것 같았는데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멸치하고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서 저는 한 번에 많이 끓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덜어서 된장을 풀고 제철에 나는 걸 많이 이용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달래하고 이제 감자를 넣어서 된장을 요즘에는 달래가 들어가더라고요. 요즘에 또 부추가 나오니까 부추된장. 예. 네. 그 다음에 호박이 나오면 호박된장. 네. 이런 식으로 된장찌개를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요즘 같으면은 이제 참외 한 쪽. 네. 예. 그러면 디저트까지 훌륭하게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손영주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나만의 바른 먹거리는 된장과 참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집에 가서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시간 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손영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